안녕하세요. 함께 살아내기의 심리상담사 김미경입니다. 요즘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을 잘 지켜내고 계신가요? 의미치료 창시자이며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프랭클은 말합니다.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에서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고요. 내 생각의 좁은 틀 안에서 살다 보면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죠. 조금만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확장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을 더욱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가 있게 되는데요.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오늘의 이야기는 내 옆에 못된 사람이 나를 무조건 희생시키고 조종과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눈앞에 문제 해결에만 몰두하다가 못된 사람의 조종과 통제에 갇히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매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적당히 까칠하거나 까다로운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신의 인생을 파괴시키고 혼돈과 무질서, 공포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하고 행복해져야 할 소중한 사람들의 영혼을 망가뜨리는 것을 막아내는데 조금이라도 알리고 싶은 거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못된 사람을 식별하는 방법을 작가 샘혼의 질문지 15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어쩌다가 나오는 행동이라면 서로 대화하면서 지낼 수가 있고요. 가끔씩 하는 행동이라면 상대의 부적절함을 말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지만 일상생활에서 자주 행해지는 경우라면 악질적으로 당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공부하고 대처하는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마다 모두 다르니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나 상담사를 만나서 정확한 검사와 진단을 받은 후에 여러 가지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상대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 살얼음판 위를 걷듯 조심조심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가. 못된 사람을 만나기 전에는 내 생각과 감정을 말하는데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나 못된 사람을 만나기 시작하면서 내 생각과 감정을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는데 점점 조심스러워하면서 나중에는 상대의 눈치를 보게 되고 상대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너지를 상대방에게 쓰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시면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두 번째, 상대는 당신보다 우월한 듯 행동하는가, 당신을 무력한 사람처럼 대하는가입니다. 못된 사람은 여러 가지 교묘한 수법을 통해서 당신보다 위에서 군림하려 할 것이고요. 당신의 모든 상황에서 비난, 조롱, 모욕을 당하게 되면서 무력감을 느끼고 있는지 알아차려 보세요. 세 번째로는요, 상대는 무엇이든 잘못되면 남들을 비난하는가입니다.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잘된 것은 자기가 한 것이고 잘못된 것은 무조건 남의 탓을 하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난을 퍼붓죠. 심지어 자기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넘기는지 한번 보세요. 네 번째로는 상대는 다수 앞에서는 공손하다가 1대1 상황에만 되면 잔혹하게 변하는 지킬과 하이드인가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천하의 선하고 공정한 사람의 가면을 쓰고 대하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있는 악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하이드의 악으로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는 것처럼 못된 나르시시스트는 겉과 속이 딴판이 되어서 상대의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죠. 이 부분을 잘 알아차려 보세요. 다섯 번째로는 상대가 당신을 주눅들게 하는 위협적인 태도나 또한 더 나아가서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는가. 못된 사람은 내면이 열등의식과 낮은 자존감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위협적인 말과 행동으로 또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죠. 여섯 번째, 상대가
대화를 독점하는가? 자기 외에는 아무도 입을 열게 하지 못하는가? 어떤 만남에서든 만날 때마다 되지도 않은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이라면 멀리해야 하죠.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7번째, 상대가 경멸을 담은 호칭이나 욕설로 당신을 부르는가? 8번째, 상대는 돈 문제, 식성, 여행 등에서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 하고 이의를 제기하며 공격하는가입니다. 못된 사람들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상대의 마음을 헤아려서 배려하는 것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돈 문제로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상대를 괴롭히고요. 먹는 것도 오로지 자신의 식성만 옳다고 하죠. 주변 사람이 먹고 싶다고 하는 것은 단칼에 잘라버려요. 9번째, 상대는 당신을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 하는가? 당신이 남들과 시간을 보내려 하면 화를 내는가? 못된 사람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어딜 가느냐? 왜 가느냐? 그런 데는 가지 마라. 뭐하러 쓸데없이 가느냐? 그렇게 다니면 돈만 쓰지 않냐? 그 사람하고 만나지 마라 하면서 심지어는 만나는 사람 앞에서 당신을 깎아내리고 망신을 주어서 그 관계를 끊어놓는 악질도 있어요. 당신의 모든 주권을 못된 인간이 통제하며 가지려 한다면 당신을 절대로 100% 사랑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해요. 10번째, 상대는 순교자인 척 하면서 당신에게 죄책감이나 책임감을 안겨주는가? 11번째, 상대는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것을 알고 공개적으로 싸움을 걸거나 비판하는가? 못된 사람은 분쟁과 싸움, 이간질로 자신의 공허하고 불안한 내면을 채우는 사람이에요. 싸움과 분쟁, 말다툼을 싫어하는 당신에게 언쟁과 싸움을 유도한다면 멀리 해야 되겠죠? 12번째, 관계를 끝내겠다고 위협하면 태도가 달라졌다가 얼마 후에 다시 본래대로 돌아오는가?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참담함을 안겨주다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관계를 끝내겠다고 하면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서 그 상황만 모면하고는 괜찮아졌다 싶으면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다시 본래의 모습대로 돌아온다면 일단 신뢰할 수가 없겠죠. 이런 관계가 지속된다면 당신은 무력감에 빠질 거예요. 13번째, 상대의 행동을 정면으로 비판하면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며 왜 자기를 괴롭히냐고 말하는가? 14번째, 약속을 깨고 말을 뒤집고 일을 망치는 등 사고를 쳐놓고는 그에 대해서 지적하게 되면 당신이 과잉 반응한다고 비난하는가? 15번째, 그런 상대가 곁에 없을 때 당신은 행복한가?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귀하고 사랑받을 만합니다. 그리고 행복할 자격이 충분하고요. 못된 상대가 없을 때 안심이 되고 평안이 오고 행복을 느낀다는 것은 함께 할 때 불안하고 안전하지 않고 평안이 없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도 어쩌다가 상대방에게 실수로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시도 때도 없이 상대방의 마음을 고통으로 몰아넣고 자신은 의기양양해 하지는 않죠. 우리는 분별해야 해요. 당신 주변에 못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대처해서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남에게 맡기지 않고 오롯이 자신이 주관적으로 살 수 있는지를요. 나르시시스트 전문가 라마니 박사의 나르시시스트 대처 방법에 딥 테크닉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어하지 말고, 설명하지 말고, 엮이지 말고,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이지 말라. 한 주간도 잘 대처하시고 몸과 마음 잘 지켜내시길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살아내기의 김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